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금요일 퇴근 후부터 설 연휴 명절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금요일 퇴근 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5일 연휴 동안 좀 푹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를 기회 삼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작년 추석도 되게 길어가지고 힐링도 되고 충전도 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은 비록 5일이어서 좀 짧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5일 너무 값지고 소중한 설 연휴였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될 때부터 좀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막 그렇게 추운 막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지지 않아서 좀 포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설 연휴, 명절에 무엇을 드셨나요? 저는 설날 당일에는 떡국과 육전, 잡채 이런 걸 먹었는데요. 1월 1일 새해 그리고 구정 이때 떡국을 2번 먹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떡국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이 떡국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사골국물에 딱 이렇게 계란 풀어서 파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서 먹는 이 떡국이 너무 맛있고 막 훌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께서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이러셨는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을 더 떠먹어서 이러면 2살 나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생이 놀리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입맛이 바뀐다는 말이 이래서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어렸을 때는 좀 자극적이고 달고 시원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되게 향토적이고 좀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미디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진다, 어떻게 했더니 병을 치유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부터 이 먹는 게 정말 건강과 바로 연결이 되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 연휴 동안 저는 근교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강아지들과 함께 강아지 운동장도 갔고 또 강아지 동반 애견 카페 식당도 갔는데 확실히 진짜 몇 년 전보다 훨씬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에 온 가족들이 좀 시간 맞으면은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그건 바로 2026 밀라노 올림픽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기서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뜻밖의 종목에서 계속해서 메달을 선물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래도 지구 반대편 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시차 차이가 너무 커서 보통 뭐 빨리 시작한 건 6시, 오후 6시, 8시도 있던데 막 늦게 시작하는 건 막 새벽 4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쇼트트랙을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쇼트트랙 경기를 보려고 거의 날밤을 샌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이 좀 헤쳐나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연 눈이 많이 안 오는 이 기후를 가졌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산이 그렇게 설산이 잘 없으니까 좀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제한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스노보드 종목에서만 무려 메달이 3개나 나왔죠.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또 김상겸 선수 은메달 획득했고요. 또 유승은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스노보드 종목 하나 안에서만 금운동이 하나씩 나왔는데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만 가보고 캐나다만 가봐도요. 진짜 설산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기에도 너무 좋고 선수분들 이 체격도 완전 동양인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 올림픽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사실 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도 정말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일인데 여기서 넘어서 전 세계 선수들 중에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었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좀 빙상 종목이 인기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죠. 비인기 종목이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스노우보드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스노우보드 대회가 또 4년 뒤 올림픽도 기대되고 8년 뒤 올림픽도 기대되고 또 스노우보드 선수를 준비하는 꿈나무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노우보드에서 메달이 3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또 쇼트트랙 부문에서도 메달이 3개나 나왔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 김길리 선수가 동메달, 또 임종원 선수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정말 이것도 대단하죠. 빙상 종목 이것 또한 외국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긴 하지만 정말 외국 선수들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 부문에서 또한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이 빙상 강국이다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메달 3개, 쇼트트랙 종목에서 메달 3개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메달이 총 6개고요. 금메달 하나,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전체 국가 순위, 메달 순위로는 16위에 있습니다. 이번에 10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그래도 며칠 남았으니까 선수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아쉽게도 차준환 선수가 정말 1점 차이도 나지 않게 4등에 머물렀는데요. 4등도 정말 대단하지만 역대 금메달을 획득했던 피겨 선수분들이나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인터뷰한 걸 보면요. 차준환 선수의 연기가 은메달 2위 한 일본 선수보다 훨씬 좋았다. 점프가 깔끔했다. 이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새벽에 차준환 선수의 피겨 무대를 보려고 새벽까지 졸음을 참고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점프도 너무 깔끔했고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죠. 김연아 선수 덕분에 알게 된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기타 등등 기술들이 너무나 깔끔했고 표정 연기, 또 감정이 들어간 그런 손짓 너무너무 좋았는데 진짜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4등도 정말 대단한 점수지만 좀 아쉽다는 거죠. 충분히 2등까지 할 수 있었던 차준환 선수의 연기 그리고 실력이었는데 4등이라는 것이 좀 아쉽고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4년 뒤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설날 이야기 또 동계올림픽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프닝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My Darling입니다. Can I call you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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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아직은 꿈만 같은 걸 내가 오래도록 꿈꾸던 그대와 밤새 파티를 열어볼까 봐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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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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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앵두 같은 입술이 달린 darling, darling, darling. 예쁜 그대 얼굴이 내 두 눈을 집어 삼켜버리곤 책임져 아주 혼내줘야겠어요. 눈 깜빡하면 사라질 듯이 실감이 안 나는 걸 You are my baby. 이젠 내 사랑 My darling 평생 내 옆자리에서 웃어요 행복한 기분이 샘솟아 눈물이 다 나올 때까지 달림 반짝이는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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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게 꿈이라면 수면제를 입에 먹였어라도 이 밤이 끝나지 않게 해줘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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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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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가만히 걸 보고 있자니 어떡해 내가 짝이라니 남은 너의 반평생 재밌게 해줄게 노래 여행 보드게임 다 퍼주고 모시고 받들게 호가 날 내버려두지 마라 I'm gonna do it over 침들 뻥뻥 차고 한방 웃음 칠 거니까 귀찮게 종일 매달릴 거임 우리 싹 지내는 넋두리 달릴 거임 상대가 아깝고 도둑놈이라고 해도 현실은 배 아플 거니까 눈 깜빡하면 사라질 듯이 아직도 모르겠는걸 You are my baby. 이젠 내 사랑 My darling 평생 내 옆자리에서 웃어요 행복한 기분이 샘솟아 눈물이 다 이젠 내 사랑 My darling 평생 나의 곁에서 머물러요 사랑의 감정이 샘솟아 눈물이 다 나올 때까지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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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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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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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둠바 둠바 둠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첫 번째 곡은요. 악동 뮤지션의 마이 달링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오노레 도미에입니다. 도미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기였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단순하고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하여 기록한 시대의 증언자이자 근대 생활의 화가였습니다. 도미에가 활동한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의 프랑스는 샤를 10세 복고 왕정, 또 7월 혁명과 루이 필리프의 입헌 왕정, 또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또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제2제정, 보불전쟁과 파리 코민에 이은 제3공화정이라는 정치적 요동을 겪은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성과가 자리를 잡고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이 형성되어 대립했습니다. 인구가 몰렸던 도시를 중심으로 임금, 주거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소요와 폭동이 자주 일어났죠. 한편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행락 문화가 생겨나고 시각예술의 새로운 매체인 사진이 등장하여 보는 방법에 혁신을 가져온 것도 이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발자크, 빅토르 위고, 플로베르 등의 소설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도미에의 석판화, 수채화, 유화, 조각 작품들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기였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한 화가 도미에의 생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미에는요, 1808년에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유리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추어 시인이기도 했던 그의 아버지는 문학으로 성공하고자 1814년에 파리로 갔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그와 모친도 1816년에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도미에는 12살 때부터 법원 집달관 사환, 또 서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죠. 14살이 된 1822년부터는 그림의 뜻을 두고 부친을 도운 적이 있던 고고학자인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에게서 미술을 배우고 1823년부터는 샤를 쉬스의 미술학교에서 데생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1825년에는 벨리아르에게서 석판화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루브르 박물관에 자주 가서 거장의 작품들을 모사하는 것으로 수업 시기를 마쳤습니다. 생계비를 벌어야 했던 도미에는 21살이 되는 1829년에 주간지 라 실루에트의 석판화를 싣는 것으로 화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신문에 시사적인 캐리커처나 카툰을 그리는 사람을 만화가라고 해서 화가와 구별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 주로 선택한 매체인 석판화도 18세기 말에 개발된 최신의 기술이었다고 해요. 목판이나 동판화와 달리 그리고 나서 새기는 과정이 필요 없는 석판화는 화가가 직접 빨리 만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회화와 가장 가까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미의 경우는요, 석판화라는 매체를 일부러 선택했다기보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고 그에게 화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것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석판화들이었습니다. 그의 석판화를 가장 많이 실은 매체는 샤를 필리퐁이 1830년에 창간한 주간지 라 카리카튀르와 1832년에 창간한 일간지 르 샤리바리였습니다. 이 매체들은 1830년의 7월 혁명 이후 왕으로 즉위한 루이 필리프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는데요. 도미에는 이런 매체의 환경, 공화파 미술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미술 양식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담 리빈의 로스트 스타입니다.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it turns into reality. Don't you dare let our best memories bring you sorrow. Yesterday I saw a lion kiss a deer. Turn the page, maybe we'll find a brand new ending. Where we're dancing i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And I thought I saw you out there crying. And I thought I heard you call my name. Yeah, yeah. And I thought I heard you out there crying.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담 리빈의 로스트 스타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요. 도미에가 석판화라는 매체를 일부러 선택했다기보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고 그에게 화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게 바로 신문과 잡지에 실린 석판화들이었다고 했는데요. 도미에가 석판화를 가장 많이 실은 매체는 주간지와 일간지였는데 이 매체들은 1830년 7월 혁명 이후 왕으로 즉위한 루이 필리프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고 도미에는 이런 매체의 환경, 공화파 미술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미술 양식을 만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1831년 12월 15일자로 라 카리카튀르에 실린 석판화 가르 강튀아라는 도미에를 유명하게 만든 초기 정치 풍자화의 대표작입니다. 라블레가 쓴 16세기의 소설 주인공인 거인왕 가르 강튀아로 묘사된 루이 필리프는 헐벗은 사람들이 모은 돈을 먹어치우고 의자 밑으로 훈장과 서류들을 배설 중입니다. 그의 머리는 서양 배 모양으로 이는 바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그를 풍자하는데 자주 쓰였다고 해요. 이 그림은 서민 대중을 억압하고 상층 부르주아 위주의 정책을 폈으며 훈장, 자귀 등을 남발했던 왕의 정책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화가와 편집자는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과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실제 도미에는 1832년 8월부터 1833년 2월까지 생트 펠라지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었다고 합니다. 가르 강튀아 그림을 보면요. 와, 진짜 너무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를 봐줄 왕은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막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랬다면 충분히 풍자 대상이 됐을 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료를 비판하는 글과 그림으로 수없이 재판정에 불려다니던 편집자 필리퐁은 그로 인한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 신문과 별도로 석판화만을 모은 월간 작품집을 만들어 부록 형식으로 판매하기도 시작했습니다. 1834년 7월에서 8월호로 나온 작품집에 실린 트랑스노넨 거리라는 작품은 도미의 판화 양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사건은 루이 필리프의 새 법과 반노동자 정책에 반대해 리옹의 견직 노동자들에 이어 파리 노동자들과 공화파들이 일으킨 시위를 정부가 군대를 보내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간의 희생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있었던 파리 트랑스노넨가 근처 주택에 한밤중에 침입한 정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가족의 화면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사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강렬한 직접성을 보여주나 사실 도미에는 이론이 분분했던 언론 보도들을 통해 안 지식으로 당시 상황을 상상했고 실제로는 여성과 아기는 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회화성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는요, 도미의 특유의 경제성이 돋보입니다.
그는 화면에 등장하는 요소를 쓰러진 남자, 여성의 발, 노인의 머리, 깔린 아이의 머리, 또 엎어진 의자, 배경의 침대로 최소화했죠. 그 이전의 풍자 화가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호가스, 또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석판 화가들의 작품과 도미에의 그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미에와 비교하면 다른 화가들의 그림은 번잡하고 고졸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이후 사회주의 정치 포스터들이 수없이 인용한 또 새로운 시대의 미감을 보여주는 근대적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는 도미에 판어의 직접적이고 집중된 호소력에 필적하는 19세기 화가는 고야 정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미에는 고야를 존경했고 고야의 판화집, 전쟁의 참상은 도미에가 자신의 고유한 양식을 만드는데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10cm의 고장난 걸까입니다. Whenever you come 할 수 없는 일이야 아주 잠시 두 눈을 깜빡이면 Never felt like this 또 어느새 난 너의 발자국 따라 걸어가고 있어 잊었던 계절의 모퉁이에서 혹시 우리는 마주했었을까 잠시 또 머리를 털어내봐도 웃음이 새어나오곤 해 고장난 걸까 You're the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여름밤 축제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 When you tell me your dreams I don't need a reason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 I'm staying for a lifetime I'm staying with you forever and more I still don't know why 이런 나의 마음이 뛰어나오려 해 너를 볼 때 Are you the same 너의 하루가 엄청 궁금해 나는 이렇게 매일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혀와도 웃음이 새어나오곤 해 고장난 걸까 You're the light to my darkness I just realized it 어두운 밤의 불꽃들처럼 쏟아져 내려 When you tell me your dreams I don't need a reason 어느새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림자 It takes no time to fall It's your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10cm의 고장난 걸까 였습니다. 자, 아까 도미에의 작품 트랑스노넨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비롯해서 도미에의 판화는 힘있고 절제된 양식이 특징입니다. 다소 과장을 할 때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델링과 명암에서는 아카데믹한 형식미가 있고 또 내용도 아주 노골적이거나 조야하지 않아서 대중과 지식인들까지 그의 작품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 작품의 희생자는 다비드의 작품 마라와 달리 성인처럼 이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입장은 저널리스트의 냉소와 혁명가의 열정 사이에 있는 냉정한 시선이죠. 그는 권력을 풍자하고 사람들의 위선이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밝은 관찰자였습니다. 도미에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캐리커처 조각을 시도한 작가 중 하나인데요. 그의 친구였던 조각가 프레오의 거칠고 즉흥적인 느낌이 나는 조각을 좋아했는데 프레오의 권유로 1830년부터 조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832년에는 국회의원들의 흉상을 연작으로 만들어 출판업자 오베르의 판화 가게에서 전시했죠. 보통 높이가 20cm가 안 넘는 이 조각 작품 각각에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과 성격뿐 아니라 이들이 대변하는 가치에 대한 풍자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석판화를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지만 도미에는 역사화를 그리는 본격적인 화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834년부터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법을 거의 독학으로 익혔기 때문에 바탕재 준비나 안료 사용이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카데미의 교육을 받은 화가들을 매료시킨 신선한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작품도 많다고 합니다. 또 예비 드로잉 없이 일필휘지로 완성했던 판화와 달리 유화의 경우는 많이 고치고 덧그리면서 어렵게 작업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 완성하지 않은 작품도 많은데 이것을 19세기 말에 많은 위조범들이 완성해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848년의 유화 스케치 작품 공화국은 그의 유화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보인 작품이자 유일한 알레고리화인데요. 2월 혁명 직후 들어선 임시정부는 공화국을 주제로 한 그림들의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화가들의 스케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미에의 작품은 최종 20개 후보에 들어 본격적인 회화로 확대돼서 완성하도록 주문받았으나 결국 완성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도미에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자선의 우위로 등장하는 젖먹이는 여성을 또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으로 그려내 강건한 공화국을 상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도미에는 여권주의자들을 부정적으로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그렸으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늘 따뜻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도미에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는 추측이 많은데요. 도미에는 1846년에 동거하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고 결혼을 했는데 이듬해에 아들이 죽고 말았고 그 후 다른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일련의 세탁부와 아이 주제 그림 중 하나인 1864년의 유화 작품 세탁부에도
이런 시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느강에 있는 세탁선에서 빨래를 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녀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에서 어머니 양팔에 각각 매달린 파멜레 더미와 어린아이는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도미에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화폭에 잘 옮겨서 녹아냈던 그런 화가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휘인의 내 눈물 모아입니다. 창 밖으로 하나 둘씩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휘인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도미에의 작품 세탁부 그리고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황혼빛을 받아 빛나는 세느강 강가의 구식 아파트 벽을 배경으로 빨래 방망이를 들고 키에 비해 높은 계단을 힘차게 오르는 아이의 발걸음과 이를 든든히 바라봐주는 어머니 모습에서 작가의 따뜻하고 예리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 빨래터, 그러니까 세탁부라는 작품을 보면요, 그게 느껴지곤 해요. 막 인물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묘사한 인물화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강인하고 부드러운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이런 회화 작품에서 보이는 도미에의 힘찬 붓질과 빛에 대한 감각은요, 당대 누구의 유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미에는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있는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또 순간적으로 나타나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소중한 순간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에가 그린 대부분의 유화나 수채화 작품은 말년까지 전시나 판매를 하지 않아 연도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양식의 변화도 크지 않아 작품을 특정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곤란했다고 합니다. 도미에는 1849년에서 50년에 우화, 신화, 종교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살롱에 제출했고 이 작품들에서는 그가 루브르에서 모사했던 루벤스와 프라고나르 등의 영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특유의 양식으로 완성된 대부분의 회화의 주제는 파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과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도미에는 정물화나 풍경화를 그린 적이 없는데요. 풍경은 인물의 배경으로 가끔 등장하나 그 크기가 인물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동시대 화가 쿠르베나 마네와 달리 그가 그린 인물 중에는 매춘부나 화려하게 차려입은 선남 선녀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화려한 카바레와 같은 대중문화 역시 그의 그림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가장 많이 그린 것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미에의 그림 속에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 소부르주아, 또 노동자, 여행자, 상인, 거리의 공연자, 약장수, 또 좁은 골목에서 노는 도시의 아이들이 그들의 생업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과 실패, 거짓이 있는 우울하고 비참하고 타락한 세계에 사는 외롭고 누추하고 공허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화가는 이들의 위선, 허세, 외로움, 가난, 당혹스러움, 어색함을 단순한 요소로 구성된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권력자나 많이 가진 자,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풍자의 시선이 날카로웠던 것은 사실이나 가난한 서민을 그릴 때도 도미에는 나름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인물의 심리를 꿰뚫는 묘사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정국의 스탠딩입니다. Play it slow,
divide us, we'll survive the test of time. I swear that I'll be right here, standing next to you, standing in the fire next to you, Oh, you know it's deeper than the rain, it's deeper than the pain. When it's deep like DNA, someday can take away. Hey,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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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off. Standing next to you.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정국의 스탠딩이었습니다. 도미애가 권력자나 많이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풍자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가난한 서민을 그릴 때는 나름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따뜻하게 그렸고 인물의 심리를 꿰뚫는 묘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도미애는 평생 가난했고 큰 빚도 자주 져서 살림살이를 경매에 넘겼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의 초기 전기 작가들이 과장해 그에게 예술과 진리만을 추구하다 비참하게 희생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미애는 생전부터 평론가, 화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말년에는 화상 볼라르, 뒤랑 류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판매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었는데요. 도미애는 1860년대 말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1877년에는 거의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78년에 뒤랑 류엘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이 열렸고 이 기간에 눈 수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도미애는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의 숫자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50여 년에 이르는 활동 기간에 회화 300여 점, 드로잉과 수채화 800여 점, 조각 50여 점, 석판화와 목판화 5천여 점을 남겼습니다. 정말 작품 수만 봐도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19세기 프랑스의 생활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 담았던 부지런한 화가 도미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